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0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1.7% 급등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3,800포인트도 돌파했습니다. 때문에 4,000포인트까지 4.8% 정도?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보면 4,000포인트를 터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4,000포인트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고 충분히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투자할 때 굉장히 유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89% 급등과 함께 거의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주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두 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도 많이 빠진 것은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HBM 관련주, 하이닉스라든지 방산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등등 다양한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로 로봇 관련주, 다양한 업종들이 골고루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2천억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이 5,400억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시장을 주도했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6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죠. 합치면 2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고요. 95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12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이 너무나 좋은 에코프로 이 종목도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LG전자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었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오션, LG전자, 일진전기, 삼성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오션, 기아,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5%, 그리고 S&P 500도 0.5%였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0.5%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3대 지수 모두 0.5%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만 0.3% 조금 빠졌었네요. 그리고 일본 증시 지금은 2.9%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3%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0.7%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끝나고 나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8시까지 이 애프터마켓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내 시장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크게 급락이 났었고 그 때문에 오늘 시장을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이터 통신에서 한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데이터 센터용 서버치 공급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고 그게 또다시 미중 갈등의 하나의 빌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나스닥 선물지수가 크게 급락을 했었고 그게 국내 시장 애프터마켓에서 대부분의 코스피 대형주가 모두 급락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을 해주었고 미국 시장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면서 그게 또 다른 미중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걱정을 했었다면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도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회담을 취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시진핑과 2주 안에 만날 것이란 그런 언급이 있었고요. 이런 발언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를 찾을 수 있었던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자,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한번 맞춰보세요. 하락장인지 굉장히 평이한 시장인지 또는 상승장인지 누가 봐도 지금 상승장이죠. 그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축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한마디로 지수의 상승폭이 없다는 거죠. 이런 구간은 크게 급등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한 방향으로 빠진다든지 또는 한 방향으로 상승이 나올 때 그때는 하락장에서는 조금만 좋은 이슈가 나와도 크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상승장에서는 조금만 부정적 이슈가 나와도 크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시장의 고점, 변곡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구간이거든요.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미국 FMC가 있고 바로 끝나고 나서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 주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2 주가 남은 시점에서는 트럼프의 성격을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변덕스러운 발언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지수를 보면 거의 1 시간 반 만에 하이닉스는 5% 급락이 났었거든요. 저는 이런 변동성이 충분히 2주 안에 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서로 간의 입실험 전쟁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해도 충분히 또 단기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종목들마다 비중에 대한 전략을 꼭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오잖아요. 그때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률적으로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기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됐고 또 트럼프의 캐릭터와 성격을 봤을 때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장 초반에 남북 경협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 물론 지금은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 아난티의 주가를 보면 현재는 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초가에는 6% 이상의 갭을 띄우고 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남북 경협주는 트럼프와 이재명 정권 하에서 우리가 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언제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머지않아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세계 증시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첫 번째로 관세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 국가들의 전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글로벌 큰 이슈들이 모두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어디에 관심을 가질지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과의 회담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노벨 평화상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전쟁도 계속 중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휴전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만남도 계속 주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 협상이라든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전쟁 문제, 그게 조금은 해결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노벨 평화상 목적이 있던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북핵 협의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결국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정부가 들어섰고 이런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아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자 이 말씀 드리겠고 또 2주 뒤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쩌면 김정은과의 어떤 회담이 있지 않다고 해도 어떤 중요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자, 그리고 최근에 한미 반도체 주가 흐름을 보셨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관점으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4, 5월쯤에 한 차례 시세가 분출이 되었죠.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점끼리 연결하면 정확하게 고점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었고요. 지금은 그 추세를 뚫기 직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맞고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추세를 돌렸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자, 그런데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것도 얼마 전에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새로운 그림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게 머지않아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조만간에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추세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하방 추세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재료 자체는 괜찮으니까 확실히 추세를 돌파하는지 이런 흐름에 주목을 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제가 봤을 때는 단연코 로봇 관련주인 것 같아요. 지금 로봇 관련주가 세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휴림 로봇, 한라캐스트, 유진 로봇까지 세 개 종목이 모두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로봇은 테슬라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중국 기업에 부품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이쪽이 저는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물론 이런 이슈가 아니었다고 해도 충분히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관심 업종을 말씀드렸을 때 저는 반도체하고 로봇, 스테이블코인 이쪽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은 조금은 생각이 확장이 되어서 2차 전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새로운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를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5일선이나 10일선까지 눌려야지 그때 한 번은 다시 관심을 가져볼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정말로 캐즘을 벗어났다면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번 보면 자, 현대차도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갭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갭을 메우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트럼프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국내 총수들이 트럼프와 골프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관세 문제라든지 또는 투자 이슈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살펴보면 5대 총수가 골프 회동이 있었잖아요. 삼성, SK, 한화, 그리고 LG, 현대차 이렇게 5개 기업이 모두 골프 회동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 모두 오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약간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골패동이 있었다는 것은 각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부정보다는 긍정 쪽에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그게 오늘의 주가로 많이 표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10월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 말에는 굵직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2주 안에 정말로 큰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늘 이 변동성을 잘 유의해 보시고요. 남은 2주 동안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